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초재선 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후보자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주사파 운동권 정부라는 걸 지금 국민들이 잘 몰라서 지지를 하는 것이지,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가면은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탈을 하는데, 그 이탈하는 국민들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유한국당을 쇄신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다 그 국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당을 쇄신하자. 그리고 우리 당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증거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죠. 청문회 과정에 첫 번 청문회 할 때에 그 명백한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훈수를 들고 또 비웃고 그랬죠. 아이고, 저 정도면 우리 같으면 벌써 자리 박차고 나갔을 거야. 근데 가만히 앉아있대? 이러면서, 이건 훈수를 드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렇게 당내 투쟁을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정부가 자유한국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쇄신해야만, 그리고 원내 투쟁만 제대로 해주면 결국은 국민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엉겁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와 타협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죠. 이해창 다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정몽준 씨가 오판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를 얼떨결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잡고 나니까 쟁쟁한 우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파와 이제 타협을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우파 정권 못 잡은, 그동안 정권 못 잡은 것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좌파 정부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그야말로 좌파 중에 좌파들을 그냥 내각에 다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파와 타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에 맞서서 유류세 인하 투쟁을 해야 되고, 담배세 인하 법률을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내고 총력 투쟁을 해야 된다. 서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되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똑같은 호남 기반으로 세워진 당인데 지금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는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이 기울어져가지고 국민의당 많이 당선시켜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안철수보다 오히려 문재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죠.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이대로 야당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여당에 들어가야 되냐,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은 여당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가 당 쇄신만 잘하면 상당수 의원이 복귀할 것이다. 바른정당 지금 20석 가지고 아슬아슬하죠. 원내교섭 전차 한 명만 빠져나와도 끝나는 거죠. 이건 이제 바른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쇄신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안 무너지기도 하죠. 쇄신을 하느냐. 그래서 쇄신해서 바른정당의 이제 핵심, 소위 말하는 배신자라고 지목받는 사람들, 유승민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배제되고 자유한국당에 흡수된다면 양당 구조가 되고
우리가 쇄신자라면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후보에 떨어졌는데 왜 또 당대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무현 정부 1기 비서실장의 대표가 됐는데 2기 정책실장을 한국당 대표로 모셔오자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있는 소리냐 해서 내가 나왔다. 이번에 이 당대표 우리가 누가 했냐. 그래서 김병준 전 부총리죠. 김병준. 이분을 당대표로 모셔오자. 이런 운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신 나간 소리다. 정신 나간 소리죠. 김병준 전 부총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당골하지 안 된다. 지금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김병준 전 부총리는 아마 김병준 전 총리를 부총리라고 한 것 같은데요. 동명이인인가? 근데 그런 분 여기에 약간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을 또 당대표로 추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망하는 거죠. 이래다 따라는 당이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좀 좌파가 나쁘게 평가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우파 중에서 홍준표 후보를 서로 상반되게 평가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도 그 평가하는 분들이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들이 한 분은 좋게 평가하고 한 분은 나쁘게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어떤 분은 홍준표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가장 보수 우파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어떤 분은 홍준표는 보수 우파의 절망이다. 그러니까 절망이다. 홍준표가 당대표 되면 보수 우파 망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좋게 홍준표 후보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의 대표는 정규재 TV, 정규재 대표입니다. 정규재 대표는 탄핵 파동을 통해서 홍준표 한 사람을 건졌다 할 정도로 홍준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홍준표는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가장 보수 우파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탄핵 파동을 통해서 홍준표 한 사람을 건졌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서 홍준표의 희망을 단단히 걸고 있습니다. 단단히. 근데 이제 기자 생활 오랫동안 한 윤창중 윤칼세 TV 대표 윤창중 대표는 반대로 평가합니다. 이번 한국당 경선에서 홍준표가 대표가 되면 보수 우파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금 한국당 경선하는 소리는 장송곡 소리다. 장송곡. 이렇게 이제 평가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두 분 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정반대로 평가를 할까? 이 보는 각도가 달라 그럴 거예요. 보는 각. 이쪽으로 봐서 그런가? 이쪽으로 봐서 그런가? 맹인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진 것인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이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일까요? 한쪽은 약점만 보고 평가를 한 것이고 한쪽은 장점만 보고 평가를 한 것이냐? 정규재 대표는 장점만 보고 평가를 했을까요? 윤창중 대표는 단점만 보고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평가를 했을까요? 두 분 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서 분석력이 뛰어난 분이고 정보력이 대단한 분들인데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니까 보수 우파 대부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결국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당대표가 돼서 당을 얼마나 쇄신하느냐, 당을 쇄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따라 결판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니까요. 두 분 다 더 무게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창중 대표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현재 자신은 자유한국당에서 마크롱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초재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3분의 2가 되는데 그 중에 마크롱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홍준표는 형편없는 인물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끝장났다. 이렇게 자기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 현재는 희망을 걸 때가 홍준표 후보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내버릴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내버리고 다른 것도 해볼 대안이 없는데요. 다른데 대안도 없이 그냥 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일단 당대표의 경선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방선거까지. 내년 몇 월에 지방선거 하는데 그때까지 가봐야 돼. 그때 가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돼가지고 제대로 당을 쇄신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인재를 영입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것이고 그게 이제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초재선 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후보자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주사파 운동권 정부라는 걸 지금 국민들이 잘 몰라서 지지를 하는 것이지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가면은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탈을 하는데 그 이탈하는 국민들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유한국당을 쇄신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다 그 국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당을 쇄신하자. 그리고 우리 당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증거 같습니다. 그 잡고 나니까 쟁쟁한 우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파와 이제 타협을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우파 정권 못 잡은 그동안 정권 못 잡은 것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좌파 정부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그야말로 좌파 중에 좌파들을 그냥 내각에 다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파와 타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에 맞서서 유류세 인하 투쟁을 해야 되고 담배세 인하 법률을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내고 총력 투쟁을 해야 된다. 서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되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똑같은 호남 기반으로 세워진 당인데 지금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는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이 기울어져가지고 국민의당 많이 당선시켜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안철수보다 오히려 문재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죠.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이대로 야당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여당에 들어가야 되냐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은 여당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가 당 쇄신만 잘하면 상당수 의원이 복귀할 것이다. 바른정당 지금 20석 가지고 아슬아슬하죠. 원내교섭 전차 한 명만 빠져나와도 끝나는 거죠. 이건 이제 바른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쇄신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안 무너지기도 하죠. 쇄신을 하느냐. 그래서 쇄신해서 바른정당의 이제 핵심 소위 말하는 배신자라고 지목받는 사람들, 유승민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죠. 청문회 과정에. 첫 번 청문회 할 때에, 그 명백한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훈수를 들고 또 비웃고 그랬죠. 아이고, 저 정도면 우리 같으면 벌써 자리 박차고 나갔을 거야. 근데 가만히 앉아있대? 이러면서 이건 훈수를 드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렇게 당내 투쟁을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정부가 자유한국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쇄신해야만 그리고 원내 투쟁만 제대로 해주면 결국은 국민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엉겁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와 타협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죠. 이해창 다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정몽준 씨가 오판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를 얼떨결에 정권을 잡으니 일단은 배제되고 자유한국당에 흡수된다면 양당 구조가 되고 우리가 쇄신자라면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후보에 떨어졌는데 왜 또 당대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무현 정부 1기 비서실장의 대표가 됐는데 2기 정책실장을 한국당 대표로 모셔오자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있는 소리냐 해서 내가 나왔다. 이번에 이 당대표 우리가 누가 했느냐 그래서 김병준 전 부총리죠. 김병준. 이분을 당대표로 모셔오자 이런 운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신 나간 소리다. 정신 나간 소리죠. 김병준 전 부총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당골하지 안 된다.